C. C부터 하자, C. 자, 본인이 푸는 거 한번 비교해봐. 여기 질소산화수 얼마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수소죠. 이 NA가 플러스 1이니까 수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탄소는 플러스 4. 여기는 플러스 1. 알았지? 왜냐면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얘가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수소가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이 염소는 플러스 1이 돼야 돼. 4번. 자, F2O3에서 철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얘는 플러스 2가 되거든요. 얘가 0이 되고 요거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산화가 일어난 건 얘가 산화가 된 거야. 이렇게. 산화. 환원이 일어난 건 이렇게 해서 환원이 일어났죠. 그럼 물질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환원된 애가 산화제, 산화된 애는 환원제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균형 맞추는 거. 자, 균형을 맞춰가지고 뭘 따지는 거냐면 염산 1몰이 완전히 반응하는데 필요한 MnO2의 양을 갖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수는 Mn은 플러스 4가 되고 염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플러스 2가 되면서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Mn부터 따지면 Mn은 산화수가 2만큼 감소를 했고요. 염소는 산화수가 1만큼 증가를 했어. 자, 주의할 거는 여기에 두 개를 먼저 해놓고 가야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동일할 거고 원자수는 일단 맞춰봐야 되겠죠. 자, M에는 하나씩 많은데 염소가 4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4HCl이 돼야죠. 그 다음엔 MnO2에서 산소가 2개. 그러면 물은 몇 개 더해줘야 돼? 2개 더해줘야 되면 수소가 4개가 맞을 거예요. 자, 따라서 염산 1몰이 완전히 반응하는데 그러면 얘하고 얘의 몰수비는 1대 4야. 염산하고 MnO2가. 그러면 염산이 1몰이 반응하는데 필요한 MnO2는 마이너스 4분의 1만큼이 반응하겠죠. 1대 4니까. 자, 그래서 MnO2의 양은 몇 몰이다? 4분의 1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여기서 어려운 거 뭐 있어요? 괜찮아? 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뭐가 어려워요? 10번. 네, 10번 하나 풀게요. 산화하는 방식 완성하는 과정이고, 뭐,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자, 먼저, Mn 플러스 7, H2S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에다가 얘는 0. 자, Mn의 산화수는 플러스 7이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산화수가 5만큼 감소하는 거고, 황은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2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5를 곱하고 여기는 2를 곱하세요. 그럼 진간산화수와 감산산화수가 똑같죠? 그 다음에 원자수는 수소와 산소를 제외한 원자수 Mn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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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5개 맞죠? 산소 맞추면 돼요. 자, 산소가 총 몇 개 있냐면 이 MnO4-에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8H 플러스, 8H2. 자, 수소 16개. 여기 몇 개 있어요? 10개. 몇 개 부족해? 6개. 자, 기억. 가에서 산소의 변화죠. 황해산화수는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이만큼 증가했다. 맞나요? 맞잖아. 네, 마이너스가 0이 됐으니까. 자, 나에서 A하고 B는 각각 얼마가 돼? A는 2, B는 5. 얘도 맞죠? 자, C가 6이에요. C가 6이고 D는 얼마죠? 5. 더하면 11이 돼야지. 기억 니은만 답이 됩니다. 아셨어요? 자, 다음은 세 가지 산화환원 반응을 나타내 준 건데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아무튼 자, 첫 페이지 질문사항 응? 없어요? 네, 좋아요. 잘했어. 자, 요번 2페이지 6번 A이온이 들어있는데 금속 B를 집어넣고 양이온 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지? 맞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가에서는 금속 A를 집어넣는데 금속 B가 있어. A는 석출됐고 금속 B는 이온이 됐는데 이렇게 양이온의 전하량이 크게 되면 이온 수는 자, 둘이니까 두 개가 없어지면 한 개가 생성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온 수는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했다 이 뜻이에요. 자, 나에서 어느 한 금속만 금속 D가 석출되고 수용액의 양이온수는 증가했다. 그러면 양이온수 증가했대. 양이온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어, 생성된 금속 이온이 뭐란 뜻이냐면 그 전하량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는 될 수가 없지. 얘가 플러스 2가인데 B는 플러스 2가든 플러스 3가든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B하고 반응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감소하든가 똑같든가 둘 중에 하나야.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는 금속 C와 반응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난 거죠. D, E 플러스하고 그다음 금속 C가 반응했어요. 금속 D가 되고 C는 튀어나왔는데 D가 플러스 1가라고 한다면 자, 한 개가 없어졌는데 몇 개가 생성돼요? 두 개가 생성될 거 아니야. 그지? 없어지는 애는 플러스 2가고 생성되는 애는 플러스 1가라면 전체 이온수는 뭐가 돼? 양이온수는 증가하는 거 맞아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늘 찾아보자. 자, 먼저 가에서 B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당연히 증가하죠. 반응했으니까. 니은 금속 이온의 산화수는 B 이온이 C 이온보다 크다. 그렇죠. B 이온은 C 이온보다 크다.
A, B, C, D에서 C가 가장 산화되기 쉽대. 일단 반응성부터. 자, A하고 B 중에 B가 반응성이 큰 거죠. 그지? 근데 금속 B는 말이야. D하고는 반응 안 했어. 그지? 그러니까는 금속 B가 반응성이 D보다는 작은 거야. 반응 안 했으니까 작은 거고. 그러면 D하고 C 중에는 뭐가 더 커야 돼? C가 커야죠. 그지? 그럼 전체적인 반응성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C가 제일 크고 A가 제일 작은 거야. 자, 그럼 이 중에 C가 가장 산화되기 쉽다. 맞네요. 반응성이 제일 크니까. 자, 이 문제 알겠어요? 음,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펴봐. 자,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 요거하고 집에 갈 거야. 예. 와. 집에 안 가잖아, 애들. 아니, 집 가요. 다른 학원 가지 않냐? 집 가요. 네. 왜냐 평일날은 학교 몇 시 끝나냐? 나서 니네 10시 반 수업 안 들어? 10시 반 수업을 안 들어? 안 들어? 왜 10시 반 수업을 안 들어? 피곤해? 그래, 10시 반 수업이 피곤해. 응? 그럼 뭐하라고 다 듣고 있나 몰라. 평일반에도 꼬셔서 주말반으로 오라 그래. 자, 일단은 이제 이 열애 출입을 우리가 공부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알려줄게요. 자, 이쪽에 열의 출입을 다루는 분야를 연력학이라 그래요. 연력학. 들어봤나? 연력학은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분야 중에서 과학의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분야고요. 그 다음에는 어려운 분야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려운 얘기는 안 할 텐데 이거 정도 알자는 얘기야. 자, 연력학에서는 우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우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주하고 똑같아. 영어 단어도 유니버스, 유니버스. 근데 이 우주는 개하고 개하고 주위로 나눠집니다. 개와 주위로 나눠진다고. 자, 그럼 여기 이제 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우주의 일부. 그러면 그 화학이잖아, 우리가 배우는 게. 이 화학에서 개는 뭐냐면 반응물하고요. 생성물하고. 이 두 가지가 개예요. 반응물과 생성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주의가 있어요. 개를 제외한 나머지 우주. 자, 그러면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개라 그랬어. 화학에선.
그러면 예를 들어 설탕이 물에 녹을 때 설탕이 개야. 물은 뭐냐면 주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주의는 용매라든가 반응 용기라든가 공기라든가.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개요, 주의예요? 우리는 주의지, 사람은. 알았지?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되게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걸 이제 개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알았지? 어떻게 변하냐면 개에 있는 물질들이 변하면 에너지가 변하게 돼. 그래서 개 에너지가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개의 에너지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에너지가 들어오면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 에너지들을 교환하게 돼 있어. 개하고 주인은. 근데 이 에너지를 어떠한 형태로 교환하냐면 열의 형태로 교환을 합니다. 열. 그러니까 열을 내놓거나 열을 가져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열을 내놨는지 혹은 가져갔는지 흡수했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개를 가지고는 몰라. 물질 보고는 모른다고. 응? 주위를 보니까 주위의 온도가 올라갔네. 그러면 이건 열을 내놨다는 뜻이야. 자, 주위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열을 가져갔다는 뜻이야. 흡수했다 이 말이지. 뭐가? 개가. 알겠어?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반응들은 이와 같이 열의 출입이 있어요. 열을 내놓거나 아니면 열을 흡수하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발열 반응. 자,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주위 온도가 높아졌어요. 자, 그걸 통해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뭐를 내놨다? 열을 내놨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열은 에너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을 내놨으니까 결국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아졌다는 걸 뜻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이 작다. 자, 이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자, 그럼 발열 반응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반응들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연소 반응. 연소 반응. 뭐 메테인이 연소하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열을 내놓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 연소랑 비슷한 게 호흡이야, 호흡. 자, 호흡도 발열이에요. 그다음 금속하고 산의 반응. 자, 금속의 산화 반응. 그러니까 철의 부식은 발열이야. 그래서 철의 그 철이 부식되고 부식되는 게 발열을 이용한 게 뭐냐면 그 주머니 난로 있죠? 흔드는 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철가루예요. 그래서 이 철가루가 한마디로 녹이 슬면서 열을 내놓게 됩니다. 다음 중화 반응. 자, 대표적인 발열 반응 중에 하나가 또 중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물질이 녹을 때, 녹을 때인데 산이라든가 염기가 녹을 땐 주로 또 발열이 열을 내놔요. 그렇죠? 그래서 용해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발열이 있다. 얘들 중요해요.
내년에 내신 볼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 자, 반대 뭐냐면 어, 반응을 할 때 열을 흡수하는 거죠. 자, 그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했는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긴 주요 온도로 보라 그랬잖아. 주요 온도가 낮아져요. 그럼 낮아진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야? 반응을 할 때 열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번에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커져요. 아까 발효한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아졌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생성물이 가진 총의 에너지 총합이 커지는 이런 반응을 가리켜서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흡열 반응이 이제 대표적인 예. 광합성. 자, 광합성은 뭐 다 알잖아. 그지? 이산화탄소 물이 만나가지고 뭘 만들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 때. 그때가 광합성이라 그래요. 그럼 이때 이제 뭘 이용하냐면 빛에너지를 이용하죠. 그지?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바다로도 가지만 어디로 가? 산으로도 가지. 그지? 그럼 산으로 가면 왜 시원한 거냐 하면 지금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 태양에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누가 흡수를 해버려? 나무가 흡수해버린 거야. 그 식물들이.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원한 거죠. 그런 게 광합성. 자,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의 용해. 흡열이에요, 흡열. 자, 이 그림 자주 나오거든. 자, 용해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게 물에 젖은 나무거든. 그러면 요 나무판 위에서는 H2가 있어. 액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H2 고체가 되면서 얼어요. 얘는 발열 반응이야. 그러니까 흡수를 하는데 주위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염화 암모늄이 용해가 일어날 땐 걔네들이 녹으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주변에 있는 물질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면서 내놓는 에너지가 결국 어디로 들어가? 질산암모늄 용해 반응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열분해, 전기분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예, 베이킹 파우더 있죠? 베이킹 파우더. 이 베이킹 파우더가 있는데 얘는 그 열을 가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이게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야. 알겠지? 네, 빵. 점심 먹었어요? 빵 맛있게 생겼다, 그지? 니네 저기 공부하기 싫으면 제빵 배워, 제빵. 제빵 괜찮은데. 근데 요즘에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것도 경쟁이 치열하더라고. 하다못해 제대로 된 내 취직하고 싶으면 대학 나와야 되더라.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이 아니라 무슨 뭐 있잖아, 무슨 뭐 외국 뭐 파리나 이런 데 있잖아. 그런데 저기 그 제빵 학원을 나와야 돼. 그래야 뭐 된다 그러더라고. 제빵 괜찮은 것 같아. 제빵 배워보려고 그래. 제빵 배울 때 공짜다? 그 직업훈련소에서 가르치잖아. 재료비도 안 받는다 그러던데. 좋아. 공부하기 싫으면 이런 거 공부해. 이거 제빵 배워. 어? 우선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배우려고 공부할래. 어? 이미 늦었다고 봐? 네 친구 중에 제빵 배우는 애들 있어? 그거 있어. 저기 특목고등학교에 그 빵 만드는 고등학교 있어. 왜 이미 늦어? 늦지 않았어. 근데 이 제빵
이 쉬운 일은 아니야, 사실은. 그지?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볼 땐 여기서 성공하는 것보단 공부에 성공하는 게 훨씬 쉬울걸? 그치? 공부에 성공하는 게 제일 쉬워. 이게 기술은,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이제 해야 되는데, 제빵은 뭐, 요리 요즘 무지하게 배우지? 그 셰프들이 막, 스타 셰프들이 뜨는 바람에. 근데 그 다 성공하겠냐? 뭐 버터하면 다 셰프래. 자, 아무튼, 빵. 이때 베이킹 파우더가 이런 원리예요. 자, 그래서 흡열 반응의 얘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응? 알았어? 에? 알았냐고? 정신 좀 차려, 그냥. 눈가리가 동태 눈가리야, 이 새끼들, 그냥. 자, 보자. 정신 차렸어? 여기 봐. 자,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이용. 뭐 그냥 쭉 상식을 알아두세요. 조리형 발열패. 군대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야죠. 군대 가면 전투식량을 뭐 이런 걸 이용해. 알았지? 그러니까 물 같은 걸 이렇게 붓게 되면 그 전투식량 같은 경우가 이제 뜨겁게 데워지거든. 그 뜨겁게 데워지는 원리가 이거예요. 알았죠? 넘어가. 손난로가 얘기했죠? 요거. 야, 똑딱이 손난로가 뭔지 알지? 똑딱이 손난로. 똑딱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애가 뭐냐면 아세트산 나트륨인데 이게 과포화 용액이야. 그래서 열을 가하면 과포화가 돼요. 애들이 녹는 거지. 알았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녹을 때는 흡열이야. 근데 이제 과포화 됐으니까 좀 용질이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이제 자극을 통해서 결정이 속출되면 이때가 발열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과포화 용액을 만들 때 흡열이니까 그 열을 그대로 내놓는 거지. 다시 결정이 속출될 때. 알았어요? 자, 그래서 모두가 손난로라든가 손난로 둘 다 발열 반응 이용해 주는 거고요. 제설제. 제설제는 염화칼슘 뿌리는데 이 염화칼슘이 또 녹을 때는 뭐에 해당하냐면 발열이야. 그럼 눈이 녹겠죠. 그죠? 다음 냉각팬. 자, 냉각팬은 뭐냐? 냉각팩은 그거지. 흡열 반응 이용했지. 그지? 자, 위에서 염화칼슘이 녹을 때가 발열이라면 질산 암모늄이 녹을 때는 흡열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흡열 반응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얘들은 이제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열이 방출되거나 열이 흡수되는데 얼마만큼이니? 이걸 뭐 해야 돼? 뭐하긴 측정해야지. 얼마만큼이 흡수되고 방출되니? 라는 걸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걸 측정할 때 쓰는 게 뭐냐면은 열량계예요. 열량계. 측정해준다. 뭐를 이용해 측정해주냐면 열량계를 이용합니다. 자, 그때 그 열량을 측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의 측정은 결국 열량을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Q는 시멘트. 이거 중3 때 배운 건데 기억나? C가 뭐냐면 비열이에요. 비열. 질량. 델타 T는 온도 변화. 알겠지? 그래서 Q는 시멘트라 그러는데 이때 비열은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는 이 연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연용량. 이 연용량은 뭐냐면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똑같은 물질이라도 질량이 많으면 그만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 연령량은 질량에 비례한다고 보면 결국 연령량은 라지시라고 그래요. 라지시. 라지시는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해준 값이야. 단위가 줄 퍼 도시가 될 것이고 1도씨 높이인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물이 100g이 있느냐 1000g이 있느냐에 따라서 연료량이 달라지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라지시에다가 델타 T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라지시가 뭐냐면 연료량입니다. 자, 이 두 관계식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이제 열량을 측정해 줄 겁니다. 알겠지? 열량계가 있는데 열량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간이 열량계하고 통 열량계. 알았지? 5분만 쉬었다가 이제 간이 열량계와 통 열량계가 어떤 식으로 어, 열을 측정하는지를 자, 이 열량계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간이 열량계예요. 간이 열량계. 이 간이 열량계는 별게 아니라 그냥 뭐 스티로폼 컵에다가 어? 이렇게 뭐 물을 담아 놓고 이제 반응을 시키는 건데 주로 용해열이라든가 중화열 측정하는 데 써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물질이 녹이거나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 하죠. 그냥 열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이 열이 수용액으로도 가고 이렇게 열량계로도 가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발생한 열이 두 군데로 간다. 수용액이 얻은 열량 플러스 스티로폼 컵 자체가 열량계니까 열량계가 얻은 열량. 그 열이 나왔다고 가정한 거야. 알았죠? 그러면 수용액이 얻은 얻은 열량은 물질이니까 시멘트, 열량계도 물질이니까 시멘트 이렇게 해요. 이때 여기 비열이죠. 뭐의 비열이냐면 이건 수용액의 비열이에요. M이죠. M은 수용액의 질량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는 열량계의 비열과 질량을 곱한 값을 열량계의 연용량이에요. 연용량은 주어지든가 아니면 이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열량계 연용량을 뭐 정확하게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든가 뭐 둘 중에 하나 하겠죠. 자, 온도를 좀 볼게요. 자, 온도계 몇 개 있어요? 온도계 하나 있죠.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잖아. 그지? 이럴 때는 열적 평형이라는 가정을 해요. 열적 평형이 뭐냐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접해 있는 물질들의 온도는 같다. 알았지? 그래서 온도계 하나만 이제 꽂잖아. 그래서 결국 물의 온도나 아니 그러니까 수용액의 온도나 열량계 온도가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식은 C맨 플러스 라지 C에다가 델타 T로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열량을 이제 이렇게 측정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반응열은
반응열은 이 온도계가 의미하는 게 주위 온도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계의 온도가 올라가면 발열이고 온도계의 온도가 낮아지면 흡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았지? 온도계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걸 따라서. 자, 그럼 이때 발생한 열량이 뭐냐면 요만큼의 발생한 열량이에요. 그제? 그 다음에 시로에 대한 얘기. 시로, 그러니까 설탕을 녹이거나 소금을 녹였을 때 시로의 질량도 있겠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줄 퍼 그램이야. 1g이 녹거나 1g이 반응했을 때의 열량 값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반응열의 단위는 줄 퍼 몰이야, 몰. 1몰을 갖다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곱해줘야 돼. 뭘 곱해주면 화학식량. 화학식량이 그램 퍼 몰이거든. 화학식량은 뭐 우리 뭐 다음에 하겠지만 그냥 한마디로言으면 분자량, 분자량. 알았지? 1몰의 질량을 뜻해요, 화학식량.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면은 줄 퍼 몰만 남잖아.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간이열량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통열량계가 있어요. 통열량계. 자, 이렇게 생긴 게 통열량계입니다. 왜 통열량계냐면 여기 보면 강철통 보이죠? 이 강철통. 이 전체가 강철통인데 이게 열량계야. 알았지? 그래 놓고는 이제 시료를 갖다 집어넣고 이 점화선이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여기다 불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모두 연소열을 측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열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온도계의 눈금은 항상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발열이 되는 거죠. 알았죠? 그러면 이 시료통 안에서 물질이 연소하게 되면 열이 나올 텐데 강철통인 열량계로도 가고요. 이렇게 겉에 있는 물로도 갑니다. 알았지? 물에다 이렇게 강철통을 빠뜨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때 나온 열은 동일해요. 지금 위에서 봤던 식이랑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어. 어느 게 다른 거냐면 여기 봐. 자, 시멘트인데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자, 물이 얻은 열량이야. 위에서 뭐가 얻은 열량이지? 수용액이 얻은 열량인데 이건 물이 얻은 열량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 있는 비열은 물의 비열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M은 또 물의 질량이 됩니다. 이것만 달라요. 알았어? 자, 그럼 온도는? 자, 온도계 몇 개야? 한 개, 한 개. 알았지? 그럼 이거는 물의 온도와 강철통의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가 같다는 가정이죠? 이때도 열적 평행이라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온도 변화는 동일한 거죠. 물의 온도 변화나 강철통의 온도 변화가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엔 이 강철통의 열량계야, 이게. 여기에 이제 뭐가 있을까? 연료량이 있겠지. 그제? 자, 그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물의 비열과 질량을 곱하고 연료량을 더한 다음에 델타 T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발생한 열량입니다. 그럼 반응열은 뭐 여기 안에 있는 메테인이 탔던 뭐 과자가 탔던 뭐가 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되면 그 시료의 질량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주울/g이 되죠. 여기다 이제 화학식량으로 곱해주게 되면 반응열이 되는 거예요. 나만 수업하지 그냥. 안 적어? 안 적냐고? 안 적으려면 사진으로 찍든가. 아, 너희 새끼들 참 공부들 더럽게 하네. 아, 목 아파. 아, 1시간 수업인데 한 2~3시간 수업. 자, 이거 알겠어?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관계식을 알아야 돼, 관계식. 관계식이 똑같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간이열량계는 이 스티로폼 컵을 쓰잖아.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이렇게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뭐냐면 수용액이 얻은 열량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통열량계 말고 간이열량계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다. 뭐 이런 게 간이열량계야. 알았지? 뭐 과자를 태우고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나왔어. 그럼 얘는 염화칼슘 용해될 때니까 Q는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거야. 시멘트. 그때 질량 잘 보세요. 물 200g에다가 염화칼슘을 10g을 집어넣었으니까 전체 질량은 몇 g이 돼야 돼? 210g이 돼야 돼. 알았지? 그리고 온도 변화는 8도씨 이렇게 하면 1g이 용해될 때 나오는 열량을 구할 수 있어. 이제 발열이라는 건 알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그제? 그러면 그 열량은 705.6 주울 퍼 그램이 되는 거고. 여기다 이제 만일 1몰이 녹을 때라 그러면 뭘 곱하면 돼? CaCl2에 화학 식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알겠어? 자, 그러고 나선 그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뭐 통열량계나 뭐나 식은 선생님이 적어준 식하고 동일합니다. 알았죠? 단지 통열량계 말고 간열량계는 뭘 무시했어? 이 뒤에 있는 항 무시한 거 보여? 네, 보통은 이 뒤에 있는 항 무시해 줍니다. 실제로는 무시하면 안 되지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시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봤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몇 문제라도 좀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몇 단원 들어가냐면 2단원 들어갈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해서 11월 말까지 해서 3단원 끝낼 거야. 알았니? 3단원 끝내고 1단원은 뭐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지만 1단원은 뭐 그러니까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또 1월 달에 개강하면 또 하고 그럴 거야.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